저 유튜브 영상 올려놨는데 댓글들이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영상의 그 제목은 뭐냐면요, 테마와 뉴스의 상관관계, 왕도는 없지만 방법은 있다, 세력의 속내를 알아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좀 나눠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할 건데,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고 느끼시는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제가 그 영상 제목에도 적어놨는데, 그 모더나라고 체크 다 해놨습니다. 영상 설명에도 AB 프로바이오 뭐 모더나 다 써놨어요. 근데 해석을 제가 저쪽에다가 화이자 쪽으로 엮어서 이제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건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는 테마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올릴 때 제목에는 모더나라고 해놓고 영상 보면은 저거 화이자 쪽으로 엮어버려 갖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게 제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테마를 보는 관점에 대한 저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차트가 케미칼이 보이네. 이건 케미칼은 뭐 댓글에 제가 써놨지만 뭐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가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구간이라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뭐 확 끌어올려 버렸네. 멋있네. 좋고요. 저는 그 변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생명과학 이거 뭐 못 가요. 이거 가려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신풍제약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따 신풍제약 차트를 분석을 해놓을 텐데 신풍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고점에서 뉴스 자체가 좀 이상한 뉴스가 또 나오죠. 그 뭐 효용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하 70도 이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5일 이내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좋다고 할 땐 언제고. 항상 뉴스는 맨날 바뀌어요. 얘기도 맨날 바뀌면서 수시로 나오고, 이거 뭐 왔다 갔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좀 이런 게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엔투텍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DKDNI 차트인데 저희 거 차트를 한번 끌고 와볼게요.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 뭘 눌러야 되지? 독립실행인가?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마이크로텍이네요. 마이크로텍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10월 6일날 체크를 했었어요. 10월 6일이면은 요때예요. 여기 장대 하나 나올 때 이제 6,000원, 6,000원이 대파동 꼭지라고 해놨는데, 내려오다가 밑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턴에서 재를 붙여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전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거죠. 보시면 월봉을 보시더라도 고점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에 대한 비중이 좀 너무 높아요. 뭐 이게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단기간 조정 국면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최저 그 조정을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 일단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음봉, 장대 음봉이 그 시가 자리, 여기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여기 맞고 뛰면은 다시 뛸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지만, 요 4750 정도, 여기가 일봉의 종가상 무너져 버리면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여기 2300원 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개가 나오죠. 결론은 포인트는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4,500원대 4,750원이었나 20원이었나 여기에서 받아갖고 다시 이제 반등을 먹는 방법이 있고, 여기 깨지면 후딱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잡았을 때 단계적인 상승에 의해서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탈환하는지 여부까지 체크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저는 그 대응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모더나 발표를 앞두고 여기서 거래가 실리는 꼬리봉이 나왔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저는 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뭐 뉴스를 또 가공도 해봤지만, 많이 의심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뭐, 어느 방송국에서 기자라는 분이 무슨 뭐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 있죠. 순식간에 말발로 해서 뉴스발로 해갖고 딱 끌어올려놓고 그거 지금 현재 주가 어디 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올려놓고 거기 오히려 따라갔다가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이자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그 다음에 피라믹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쪽 뭐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백신들을 보시면은 요쪽으로 갔다가 한번 뽑아내고 또 요쪽으로 갔다가 처음에 1등이 이제 옐로 갔죠. 이 피라믹스 갔다가 화이자 갔다가 모더나 갔다가 이 계속적으로 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금은 항상 이동을 합니다. 이 테마의 순환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뭐를 한다?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장세예요. 백신 테마의 순환매 장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표현을 하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은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거예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우리가 뭐 노인분들 뭐 저도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맨날 파란색 그러잖아요. 이 초록은 동색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테마가 돈이 돌 뿐인 거지 뭐가 맞다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대 자금, 다시 얘기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개인 세력이 됐든 뭐 부티크가 됐든 뭐 이런 세력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 테마에 대해서 매매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도 액티브 자금 운용을 해서 펀드 운용으로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또 이제 따로 이제 자금 구매를 소에 꾸려서 하기도 하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는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업종 대표주나 이제 산업 동향 보면서 추세지표 보면서 그렇게 하지. 얘들 같은 경우는 뭐 불개미처럼 막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빠지고 뭐 이런 매매는 안 합니다. 오히려 조금 막 올라갔다가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런 데부터 구간을 크게 정해놓고 다 받아버립니다. 차라리. 그리고 올라갔을 때 오히려 매도로 여기 포지션 잡는 그런 패턴을 많이 쓰죠. 거의 그렇습니다. 개인들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런 거 보시면은 모든 종목은 이제 흐름을 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상승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락이 있는 거고,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거는 없는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살살살 먹으면서 가는 패턴은 빠질 때도 먹으면서 빠집니다. 반등이 주면서 빠져버려요. 그렇다면 급하게 오르는 것들은 그만큼 급하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올라가는 거 무진장하게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올라갈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또는 판단이라든지 그런 분석,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자리마다 타점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낮게나 그냥 들어간다고. 누가 좋다고 그래서 막 들어가고 재료 보고 막 들어가고, 그러다가 맨날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저 뒤에서 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그래요. 이거에 대한 진실도 조금 있으면 제가 밑으로 영상이 가면 갈수록 좀 자극적인 내용이 좀 나올 텐데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어쨌든 돈은 움직이는 것이고 순환매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아침 9시부터 9시 한 반까지는 뭐 백신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뭐 10시까지는 뭐 항공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장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저 오후장으로 들어가서 2시 한 20분부터 한 30분 동안 한 3시까지 이렇게 해서는 다시 백신주로 흐름이 가고 뭐 이런 흐름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적어도 2번은 순환매가 돕니다. 2번에서 많으면 4번까지도 도는데 보통 이제 두세 바퀴 돕니다. 이게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 터울에 두세 개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꼬리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 자금을 회수하고 딴 데로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후장에 이제 살짝 한번 이제 들어오는 오는데, 이거는 오후장 이제 배팅 들어오는 애들인데, 이게 보통 이제 처음에 왔던 애들의 그 첫 타들 들어왔던 거 있죠. 처음에 발생했던 그 테마.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 두 번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오전에 발생되는 종목들 중에서 다시 재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종가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전장이 중요한 거라고. 이 오전장. 저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당분간 정확히는 완전한 백신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의 변형이 일어나서 처음에 발생했던 그룹들을 고칠만 하면 또 새로운 놈이 나옵니다. 이거 고칠만 하면 또 새로운 놈이 나오고, 또 고칠만 하면 또 새로운 놈 나오고, 또 고칠만 하면 또 새로운 놈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변형이 일어나서 바뀝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 고치고 이거 만들어 놓고 또 업그레이드 또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뭐 나중에 언젠가는 뭐 종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종식이라는 단어가 과거 데이터에 비해서 그 신규 확진 발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때, 그런 때 이제 그게 뭐 종식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언제든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번에 불과 1년 만에 종식을 시킨다? 그건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미 암부터 진작에 정복했어야지. 얘도 계속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정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복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백신을 할 뿐이지. 말씀드렸던 이 백신 테마에 대한 순환매는 꾸준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흐름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쉬어가고, 올라갔으면 쉬어가고, 그동안 안 올랐으면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올라갔을 때 차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빠졌을 때, 안 올라갔던 것들이 돌파 나올 때, 이런 데서 해야지. 대낮게나 뭐 뉴스 뭐 나왔디야 들어가 봐야 코피만 터지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다 봐야 되는데, 또 한 종목에만 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또 여기서 들어가 있다가 여기서 물려버리면은 다른 게 순환매 터져서 올라가면은 요건 내려온단 말이야. 계속 붙고 있는단 말이야, 이것만. 아니, 백신을 순환매가 있다라고 했으면 이거를 분산을 해야지. 분산을 안 하고 이거 몰빵 쳐놓으니까 맨날 얘만 붙들고 있으면서 무슨 뭐 기도매매하고 앉아있지. 그게 가냐고. 나중에 다시 반등 나와서 간다고 해도 이제 본전오면 다른 건 더 가 있는다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패턴마다 달라요.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 패턴이 있는 거고, 팔고 다시 사는 패턴은 따로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테마의 순환매를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네이버 뭐 쳐보세요. 네이버 이거 뭐 쳐보면은 무슨 뭐 관련주 무슨 관련주 되게 많아요. 그냥 클릭한번 해보면 다 보입니다. 다 나와요. 제가 뭐 이거 뭐 AB 프로바이오가 못하는지 모르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아는데 얘가 신기하게도 모더나 그거잖아요. 그 창립 멤버 그 20억 그 사내회사가 투자해갖고 관련주를 엮은 거잖아.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에서 그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모멘텀이 좋다고. 그래서 결국엔 모더나란 말이야. 근데 왜 내가 화이자에다 껴놨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이 테마에 대한 순환매는 결국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어디 갔어? 이게 요정도 갔으면 이게 심리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매물대가 맞아요. 다시 가긴 가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제가 원래 매도를 여기서 하려고 그랬어요. 1600에서 매도하고 다시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패턴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1400에서 정리를 한 것 뿐이라고. 그럼 결국 조금은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이거 먹으려고 그랬다가 아니나 다를까 5%, 10%, 15% 더 먹으려고 했다가 자빠져버리면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챙길 건 챙기는 거고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재료 좋다, 아직까지 살아있고 전문가들 다 좋다고 그래, 거래량도 들어왔어, 저점이래, 매집 끝났대. 그래, 그건 맞아. 맞는데 이게 이렇게 갈 줄 알아, 사람들이? 이게 오산인 거야. 왜 그렇게 가는 종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쭉쭉빵빵이만 봐갖고 어디서 현혹돼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가더라도 쉬면서 가고 재매집 들어오고 털어내고 다시 끌어올리고 상 띄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쭉쭉쭉 그거는 소설 쓰세요. 소설.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차트 자체를. 근데 이렇게 검색해서도 나오는데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따라다니기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니기에는 무리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거의 다 고점에서 물리는 게 다반수예요. 거의 뒤늦은데 따라 들어가고 물려놓고 또 이제 본전은 뭐 한 2% 3% 먹으면 참았다가 파는데 그게 더 날라가지. 그 맨날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본인이 누울 자리를 봐야 돼요. 누울 자리를 보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이 한번 나오고 누르는 눌림 자리를 보자. 다시 얘기해서 2차 상승을 노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는데 뒤에 가시 받치는데 자꾸 누워. 뭐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몰빵을 쳐버려요. 하도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놓고 맨날 아침만 되면은 눈 빨개 갖고 이거 찾아보고 앉아있어요. 맨날 토른방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종목이 올라갔다가 쉴 때 다른 놈들이 그때 이제 안 가던 애들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또 손가락 빨고 있어요. 또 여기서 물려갖고 요만큼 동안 쉴 때 또 얘는 이만큼 가버린다고. 손가락 빨고 있는다고. 근데 웃기는 건 이런 게 더 잘 가요. 꼭 그래. 비중 많이 실은 거는 더 잘 가고, 비중 조금 실은 거는, 비중 조금 실은 거는 진짜 잘 가고, 비중 많이 실은 거는 안 가고.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어요. 가면 보면은 뭘 보고 싶냐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뭐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에 나눠서 뭐 40% 비중, 30% 비중, 뭐 20% 비중 해가지고 포트 짭니다. 돌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안 가고 지금 종목이 몇 개인데, 그럼 얘네들만 가야 돼요? 얘네들이 갈 것 같아요? 안 가. 안 간다고. 분산해야지. 그게 뭐 3개, 4개 무슨 집중 포트 찾고 갈 것 같냐고. 안 간다고.